우촌TV 1141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50회 제4부 일사후퇴와 대통령의 고군분투 파면설 놔도는 메가드를 듣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면설 놔도는 메가드 12월 10일 우리는 오늘 올리브 박사가 12월 3일에 적어보낸 편지를 받았다.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내외분께 타협에 대한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미국이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물러서리라고는 한순간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페리스코프에 저는 타협에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인도는 전선을 어떤 지점에서 안정시키고 압록강 이남의 완충지대를 설립하도록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하라는 주장을 맹렬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태가 이런 주장을 성공시키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장이 성공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엔군이 상당한 거리를 밀려 나오게 될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반공 태도를 취한 북한의 용감한 사람들에게 이 후퇴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생각할 때 전율을 느낍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또 남으로 내려와 정부의 구제사업과 통치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곳 우편 당국에 구제품을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박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구호물자가 늦어지게 될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한국에 대한 강연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적은 단체들이 해오는 초청은 거절하고 있습니다만 큰 단체들이 해주는 초청은 될 수 있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 사정을 알려주는 데는 이 방법이 좋기 때문입니다. 강연할 때마다 신문에서 많이 보도하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한국 사정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저녁 와이오의 우스타시에 있는 로터리 클럽과 우스타 대학에서 강연하기 위해 떠납니다. 12월 12일에는 펜실베니아의 루이즈타운에 있는 교원 양성소에서 강연을 할 것입니다. 그 밖에 12월에는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고 대학의 일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대학 일을 너무 소홀히 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에 그랬듯이 1월에는 또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보람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 대통령과 그분의 의견에 대해 긴 논문을 쓴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글은 천주교 세계라는 잡지에 발표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잡지는 많은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신 연락도 대단히 빈번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메리도 많은 조역을 하며 살롬에 리치먼드 양과도 돕고 있습니다. 비노카 씨도 연설을 하고 신문사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는 워싱턴 대학에서 스피치 교수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 동양학과의 편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히 유능한 연설가이고 글을 잘 씁니다. 그는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은 아직 몇 달 동안 우회선을 걷는데 걷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은 더 큰 전쟁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겠지요. 우리는 이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룩하여 차후의 세계는 좀 더 건전한 토대 위에 이룩되도록 싸워야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보냅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R. 올리브 12월 12일에 내 일기를 올리브 박사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써 보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월 12일 이곳 실정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서울에는 기자단이 와 있고 그들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바로 보도해 버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언비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패배주의적인 유언비어를 기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기자들 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엔군이 평양과 진남포 원산에서 시민들을 버리고 후퇴하게 되자 시민들은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한국군은 포항에서 도보로 동해안을 따라 북상했는데 그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왜 유엔군들이 터키 군인이나 해병대와 같이 싸우지 않는가 하면서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싸우지 않고 후퇴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죽이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주의로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군의 사기가 자아된 것은 유엔군의 후퇴작전 탓입니다. 미 군사고문단이 존스턴 기자에게 말해준 것처럼 무슨 파크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군은 중공군과의 전투를 패하라는 생각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군은 공격전을 시작하기 전에 동해안에 있는 2개 사단이 다른 병력과 합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총사령부가 대통령의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들의 전선은 너무나 병력이 약하답니다. 중부 전선에 있는 한국군은 트럭을 한 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는 그들의 무기를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고 도보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제2군단 전체가 미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고문관들은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그들과 고난을 같이 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제2군단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대통령과 제가 서울의 육군본부를 시찰했을 때 미 고문관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그들 방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우리 국군이 한창 북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유엔군이 평양을 철수할 때 그곳 시민들은 철수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시민들은 남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군은 극소수의 피난민만 남하시키고는 다리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차이탄 강물을 넘어야 했다고 합니다. 길에는 얼어 죽은 애들이 보이고 이로 말로 형연할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유엔이 중공의 침략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철수에 대해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알고자 합니다. 특히 6.25 때 후퇴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이번에는 기어이 남아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2가지의 성명서를 준비하기는 했으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마지막 구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후퇴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나와서 싸워달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 편의 약세를 보여서는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염려가 있어 곤란하답니다. 대통령은 누구라도 자유로 남하하고 하자 하는 사람은 한강 다리를 건너도록 하라고 이기붕 서울시장에 지시했습니다. 시민들은 밤낮으로 보따리를 싸서 남하하려 합니다. 한국 대사 무초 씨가 7일 대통령을 방문했었는데 그에 의하면 유엔이 싸울 것인가는 정보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미국 대사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하지만 유엔 본부로부터 무슨 통지가 오기를 기다려야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유엔에서 무슨 지시가 오기 전에 메가더 장군도 행동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안 군대는 후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까지 갔다 온 비행기들은 평양 이남에서는 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초 대사는 대통령에게 시민들이 남하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대통령 9일 아침 민사처장 챔프니 대령을 방문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리 2-3개를 한강에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아무 때나 남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니까요. 현재 상태로 한강에는
우리 국군이 서울을 탄환할 때 만들어 놓은 가교 2개밖에 없습니다. 10일 일요일에 대통령이 직접 한강다리를 시찰했습니다. 10시 30분에 노블 박사가 저에게 와서 워커 장군과 무초 대사가 대통령을 찾고 있다고 전달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노블 박사들어 한강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45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신회의 국방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상공장관도 같이 만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워커 장군과 무초대사 그리고 전신외각 장관들이 이미 응접시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커 장군의 자리에 앉아서 입을 열었는데 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군의 일부, 즉 제2군단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 8군은 싸울 것입니다. 나는 서울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서울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싸우지 않으면 나는 서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싸우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워커 장군은 제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제지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적개심에 차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후 트루만 대통령의 성명서에 쓰인 단어 즉 원치 않는 후퇴를 하게 되었다는 구실을 찾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이야기를 끝낸 다음 대통령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솔직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솔직히 말한다면 한국군의 어떤 부대가 싸우지 않고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바입니다. 한국 사람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즉 메가더 장군의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장군이 명령받은 가업은 이미 완료했고 현재의 상태는 새로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략자들에 대한 대처할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적군의 군수품과 적군 군사들을 폭격하기를 원하지만 그가 받은 명령은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의 위력은 제한된 채 적군을 결정적으로 본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미국 내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적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비난하는 외에도 영국에서는 메가더 장군의 파면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갑자기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워커 장군이나 한국군도 명령대로 싸우지 않고 철수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중공군의 전초부대들은 남진을 계속하여 유엔군을 좌우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남하여 한국군의 전세를 강하지 않고 아직도 동해안에서 북상한다는 것은 착오로 여겨지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고는 주요 전선을 방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작전상 후퇴는 우리 군과 우리 국민의 사기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워커 장군에게 우리 군 수뇌부에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죽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